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글로벌 모니터 김수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카카오 이야기. 예, 오늘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적 발표 아울러 또 상당히 흥미로운 예. 그 뉴스거리를 또 내놓았고 예. 또 카카오 관계자들의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그 코멘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그 이야기. 카카오페이도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IR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 IR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오늘 IR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 배재현 CIO 이제 최고 투자 책임 책임자. 임원이죠. 치프. 예, 인베스트먼트 오피서. 그렇죠. 예. 그 배재현 CIO가 그 최근 그 자회사 상장 논란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쪼개기 상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우리 카카오는 그 흔히 말하는 쪼개기 상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봐달라. 카카오의 그 자회사 상장은 이 카카오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좀 기여를 했다는 측면에서 네. 일반적인 그 쪼개기 상장 그 이슈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나 예. 카카오페이나 네. 카카오 모빌리티 예. 우리가 줄여서 뭐 카뱅, 카페, 카모 이렇게 부르는 이 회사들 예. 이런 회사들은 사실상 그 매출이 없었던 회사를 초기에 그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예. 투자를 받아서 그 사업을 키워낸 케이스다. 네. 사실 뭐 카뱅은 조인트 벤처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하고 그 한투증권하고 한투증권, 한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가 조인트 벤처로 만들어서 그 인터넷 뱅크 이제 라이센스도 받고 하면서 키운 그런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이나 카카오 엔터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어떤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해서 예. 카카오가 데리고 와서 성장을 시킨 케이스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사실 배재현 CIO 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기는 맞습니다. 신규로 법인을 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인트 벤처로 출발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M&A를 해서 사와 가지고 성장을 시켜서 네. 그 IPO를 이렇게 증권 시장에 올린 그런 케이스가 맞기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배재현 CIO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뭐 쪼개기 상장이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이 자회사 상장은 무조건 쪼개기 상장이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그 유력한 어떤 성장 사업을 그걸 이렇게 분할을 시켜서 그 다음에 IPO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상장을 시킨 회사들이다. 네.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회사들을 구별하지 않고 쪼개기 상장이다. 뭐 자회사를 상장시키면 저거 쪼개기 상장했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좀 답답해서 구체적인 이제 계열사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네.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 상장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잘 되는 사업을 네. 추후에 분사한 게 아니고 사업 초기에 회사를 새로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인수를 하여서 좀 공을 들여서 지금의 수준으로 성장시켰고 그 결과로 IPO까지 가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뭐 배재현 CIO가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 그 카카오 본사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을 물적 분할을 할 계획은 없다. 지금 그 피코마라고 그 일본의 그 웹툰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도쿄 거래소에 상장을 준비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피코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IPO 계획이 나와 있고 그 그 별도 회사인가요? 피코마는? 그렇죠. 예, 예, 예. 이미 그거 일본 분리된. 회사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피코마 말고 지금 그 이렇게 구체적인 IPO 타임라인이 그 확정된 회사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재현 CIO 말이 상당 부분은 뭐 카카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의 인식하고 조금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네. 우리 시장에서 말하는 그 쪼개기 그 상장이다 하는 부분은 예. 사실은 이제 이 모자 회사 동시 상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모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상장 자회사를 이렇게 상장시킬 경우에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예. 흔히 이제 모 회사 그 할인 효과, 디스카운트 효과가 나타나니까 네. 주주들이 자회사를 상장시킨다 그러면 혹시 모 회사에 어떤 악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짜증도 나고 예. 굉장히 마뜩찮게 그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배 CIO가 걱정하는 거는 상장시키면 무조건 이제 그 쪼개기 상장이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좀 매도받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시장에서 싫어하는 쪼개기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자 회사 동시 상장되었을 때 그때 모 회사가 할인 받는 거 그래서 좀 이런 그 자회사들 막 이렇게 예. 마구잡이로 상장시키는 거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저도 뭐 솔직히 저하고 패친인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가끔 가다가 모자 회사 동시 상장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좀 던져요. 예. 왜냐하면 저도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밑에 자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거기도 이제 모빌리티 그 자회사도 있죠. 11번가도 있고. 네, 11번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죠? 앱 그 회사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원뭐라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있고 ADT 캡스 예. 지금 이름이 뭐죠? SK 쉴더스로 예. 바뀌었나요? 네. 그런 회사들 그게 다 지금 상장 추진되고 있거나 상장 후보군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K 스퀘어는 저 자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장되면서 예. 비로소 SK 스퀘어의 이제 가치가 빛을 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자회사가 상장되면 모 회사의 주가가 엉망이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가 정답이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회사에 대해서는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 자회사 저것을 시장에 올려서 예. 이 자회사가 시장에서 좀 제대로 평가받게 되면 저 모 회사도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근데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간 거죠. 상장을 예, 통해서. 그렇죠. 물론 상장 자체가 기업 가치를 올리고 내리는 건 아니지만 유동화도 가능하고 그렇죠. 뭐 비상장보다 나으니까요. 네. 예. 또 한편에서는 자회사 상장되면 그냥 모 회사는 또 바로 꼬꾸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고 여러 번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어떤 뭐 데이터에 기반하거나 조금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읽어봤을 때 그냥 뭐 이렇게 고개나 조금 이제 끄덕끄덕하는 정도이지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말씀해 주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뭐 나름 명쾌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시는 분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어봐도 또 한편에서는 좀 고개가 예.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또 없지는 원래 않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명쾌할래야 명쾌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보는 각도가 다 달라서 네. 예전에는 자회사가 상장하면 좋아했었어요. 예.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냥 갖고만 있었어도 괜찮은 회사가 심지어는 장원급제까지 했다 하니 예.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경사인가. 음. 그러니까 당연히 모 회사 주가도 올라가는 게 네. 뭐 그 당시에는 상식이었으면 또 올라가는 거고. 네. 그때는 왜 그러면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에 모 회사 디스카운트는 없었냐 하면 그냥 시장이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왜 모 회사 디스카운트가 생기냐? 그냥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시장이 반응하니까 나쁘게 반응하면 악재, 예. 좋게 반응하면 호재.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악재가 되면 싫은 거고 호재가 되면 좋은 거죠.
우리 논리로 이진우-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이진우 프로는 하여튼 초제일관 자기 주장과 소신이 강해. 초제일관.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오늘도 설명해 주셨지만 네. 카카오 그룹의 자회사들은 원래 있었던 회사고 예.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나 뭐 이런 건 원래 흡수되어 있었던 회사, 모회사 안에 있었던 회사를 빼서 상장하면 어떡하냐. 어. 이게 이슈가 돼서 그게 서로 다르다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앞으로 대기업들은 모든 경우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일단 처음부터. 바깥에서 회사 하나를 세우고 시작할 거예요. 네. 안에 사업부에서 키우지 않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바깥에서 세웠고 네.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를 바깥에다 세웠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별도의 회사로 세워서 그렇게 상장한 거 하면서도 모 회사가 계속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그것과 원래 사업부였다가 분할을 해서 상장하는 거는 다르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바깥에다 세우고 하죠. 그게 뭐가 어려워요. LG도 배터리 회사를 바깥에다 동일하게 세우고 네. 모 회사가 계속 증자해주면서 키웠다가 지금 상장시키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에 있는데 사업부를 키워서 분할해서 나가서 상장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자회사의 형태로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자회사의 형태를 사업부 내에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과 어쨌든 아무리 자회사라도 별도 법인으로 있는 자회사를 지원해 주는 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자회사 사업부로 있는데 다 키워놨다가 톡 떼서 물적 분할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뭐 방법이 그럼 너희가 정 싫다면 우리는 별도로 처음부터 벤처로 아니 합자회사로 처음부터 떨어져 나와서 키우겠다. 뭐 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조금 하는 식으로 유도가 돼야지. 이렇게 다 키워놓고 뿅 떼는 거는 너무 지금 정황이 뭐 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예, 처음부터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원해서 키우는 거하고 회사 내에 사업부 형태로 가지고 키우다가 물적 분할하는 거하고 뭐 그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이 이슈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두 번째로 아까 그 모두의 그 2%가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죠. 네. 아직 그 주총에서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정자가 뭐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죠. 카카오 주가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는 자기 연봉과 인센티브 지급을 일체 보류한다. 그래서 법정 최저 임금만 수령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정 최저 임금이 그 연봉으로 뭐 한 2,200 정도인가요?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200 정도. 그리고 대표이사인 자기에게 스톡옵션을 부여를 하더라도 그 행사 가격을 15만 원 아래로는 책정하지 말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 네. 뭐 브라이언에게 요청했겠죠. 브라이언 맞습니까? 예.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자기의 의지를 아주 심플한 키워드로 그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크루. 이제 카카오 이제 임직원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저 시장 또 주주들에게 자기 의지를 좀 심플하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주가 15만 원 회복 이걸 이제 목표로 잡았고 이 목표치를 이제 자기의 보상하고 연계를 해서 그 목표 의식을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반응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구체적인 그 숫자를 좀 제시를 하고 그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연봉 문제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확실히 공식화했다는 점에서는 반응은 괜찮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가 목표치를 지금 현재 9만 원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15만 원까지 물론 뭐 주가라는 게 뭐 잘 올라가다 보면 뭐 한 일주일 상간에도 뭐 15만 원 찍을 수 있습니다. 계속 상부 이렇게 가면 되긴 한데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이 굉장히 그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주주들도 그렇고 이분도 매일 주가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강한 의지가 드러나 보이는 것은 참 긍정적인 측면이긴 한데
딱 이렇게 숫자를 딱 제시하면서 본인의 어떤 성과 보상하고 바로 연계를 시키고 하는 게 참 본인도 부담스럽기도 하거니와 뭐 주주들은 뭐 좋겠죠. 이런 그 주가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가진 분이 뭐 대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좀 그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계속 제시하겠다 그런 생각을 뭐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니나 다를까 어제 남궁훈 대표가 이렇게 본인 페이스북에 구체적인 주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를 했고 IR을 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그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카카오가 내놓은 뭐 사상 첫 그 주주 환원 정책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전에 뭐 배당 같은 건 쭉 해왔겠죠. 그런데 뭐 자기 주식, 자사주 뭐 매입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 어떤 그 배당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뭐 처음 밝혔다고 하는데. 예. 그 잠깐 그 자료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화면을 좀 한번 보시면요. 이게 오늘 나온 공시 내용이거든요. 주주 환원 기간은 일단은 3개년으로 잡았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그 3년 이상은 잡지를 않습니다.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1 사업연도부터 23 사업연도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기업들의 패턴입니다. 그 주주 환원의 재원은 뭐다 이렇게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 환원의 재원은 그 별도 재무제표 기준, 연결 기준이 아니고 그 회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의 15% 내지 30%를 주주 환원하겠다 하면서 이 프리캐시 플로우는 우리는 이런 산식에 따라서 계산해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 프리캐시 플로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 환원 방법은 뭐냐? 자,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주식 취득을 해서 소각을 할 수도 있다. 뭐 취득보다는 취득하고 바로 소각하는 게 오히려 이제 더 좋겠죠. 주주 환원 측면에서는 현금 배당은 별도 FCF의 프리캐시 플로우의 최하 5%. 못해도 5% 이상은 무조건 한다. 현금 배당은 전년도 주당 배당금은 무조건 유지해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사주 취득하고 소각은 별도 FCF의 10% 내지 25% 이상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FCF의 15 내지 30%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게 5 여기 10, 25니까 요거를 요렇게 더하면 요게 15가 되고 요렇게 더하면 3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현금 배당하고 자사주 취득 소각을 섞어 가지고 프리캐시 플로우의 15%에서 30% 수준을 맞춰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 사업연도 작년 결산분에 대한 주주 환원은 현금 배당 230억인데 요게 이제 FCF의 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당 53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또 치사하다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너무 얼마 안 되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 보면 그런데 이게 뒤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자사주 소각에 3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이제 지금 자사주 소각이 별도 기준 FCF의 25% 플러스 특별 소각이거든요. 그러니까 21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속한 30% 플러스 요 뒤에 특별 소각분이 좀 더 붙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0% 플러스 특별 소각분이 붙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은 53원으로 조금 쪼잔해 보일 수는 있는데 요 뒤에 그 자사주 소각이 3천억이 들어가고 요 3천억이 이렇게 특별 소각분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어차피 자사주 취득이 아니고 소각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취득해서 갖고 있겠다는 게 아니고 매입해서 바로 소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주주 환원 그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현금 배당 53원에 이렇게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카카오 참 시총이 크긴 크네요.
비중이 크니까 3천억 넘게 돈을 쓰는데도 네. 주주 한 주당 700원 꼴이 잘 안 돌아가네. 그러니까 네. 얼마 안 돼요. 예. 사실 그렇게 실제로 그래요. 예, 이게 보면 계산해 보면 그렇게 뭐 지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예.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FCF라고 하는 거 뭐 네.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여기까지 구태여 아실 필요는 없지만 네. 또 어떤 분들은 한번 자기가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지금 카카오에서 말하는 그 FCF라고 하는 게 예.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하는 게 여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을 뺀다. 그래서 항목을 딱 지정을 해놨습니다. 선수금하고 미지급금의 변동을 뺀다. 그리고 여기에서 캐펙스를 뺀다. 이제 시설 투자죠. 요런 이제 공식이거든요. 네, 자, 요게 뭐냐면 요게 현금 흐름표에 그 영업 활동 흐름만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구할 때 네. 여기 보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죠. 네.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려고 하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을 포함시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매출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작년보다도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 그러면 현금 흐름은 안 좋죠. 왜냐하면 뭔가 물건을 팔고 안 돈을 받았으니까. 많이 못 받았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되니까 현금 네. 흐름은 안 좋거든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이 많이 이제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재고 자산을 만드느라고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것을 못 팔고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이렇게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이제 매입 채무가 늘어났다 그러면 매입 채무는 외상이지 않습니까? 외상으로 뭔가를 많이 사왔다. 예. 그러면 돈을 안 주고 뭔가 그 원재료라든가 이런 걸 사왔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는 좋은 걸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뭐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나 뭐 재고 자산이나 회사의 선수금이나 선급금 이런 게 영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자산과 부채의 변동인데 예. 이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따질 때 그게 다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는데 왜 여기 그러면 이미 여기 앞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왜 이 영업 그 자산 부채 변동 선수금하고 미지급금 이거를 또 빼냐? 뒤에서 빼주느냐 네. 이런 겁니다. 자, 카카오의 선수금이 1,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네. 선수금은 이렇게 먼저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내가 물건이나 어떤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선수금이 늘어나면 회사 현금 흐름이 좋아지겠죠. 돈 미리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2,000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 아까 줘야 말씀드린 대로 돈을 안 줬어. 안 네. 주고 내가 뭔가 서비스나 그 용역 재화 예. 같은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합치면 3,000억 원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 3,000억 원의 플러스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카카오 같은 회사의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카카오 플랫폼에 입점한 입점업체들 있죠. 예. 이 입점업체들한테 줘야 될 돈이에요. 예. 우리가 카카오 선물하기로 이제 딱 내가 저기 이진우 프로한테 자주 보냅니다. 선물하기. 네. 안프로한테는 안 보내도 자주 보내거든요. 어쩐지. 그러면 네. 내가 카카오에다가 결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카카오는 내가 보내는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9만 원은 이제 입점업체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네. 10,000원은 자기가 수수료로 먹는 그렇죠. 거거든. 예. 그래서 이 미지급금의 증가라고 하는 거는 카카오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예. 그냥 쑥 하고 빠져나가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잠시 머물러 있는 돈이네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배당을 하고 하게 되면 이게 좀 안 맞단 말이에요. 회사로서는 사실상의 부채예요, 부채. 아, 지금 이렇게 돈은 있는데 이건 금방 줄 돈이니까 그렇죠. 이걸 예. 기준으로 배당 주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에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막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네. 요때 이제 생기는 현금 흐름을 이제 딱 그 잡아보는 거기 때문에 네. 요때 생긴 현금 흐름이 완전히 내 것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 예수금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봉급 주면서 원천 띄잖아요. 예. 예. 그 원천 띄면 그게 회사 겁니까? 세무서에 갖다 바쳐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예를 예. 들면 네. 그거를 회사의 현금 흐름은 맞아요. 직원한테서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 현금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선수금이나 미지급금은 뗀다 이겁니다. 이걸 떼는 게 맞다. 예. 카카오 같은 이커머스 기업은 아. 워낙에 입점업체들이 많고 큰 수조 원의 어떤 그 미지급금 거래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갖다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다가 툭 플러스로 넣어가지고 그걸 예. 기준으로 배당을 주게 되면 주주들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는 이제 작살이 나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래서 FCF를 할 때는 저걸 떼는 거죠 원래도.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죠. 이렇게 미지급금 규모가 큰 업종들은 떼고. 예, 이게 카카오기 때문에 뗀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대개는 이게 없어요. 그냥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그냥 캐펙스를 빼는 걸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선수금이나 미지급금은 이거는 우리 회사 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니 이건 쪼까 빼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이런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산식을 보고 이게 뭘까 하는 분들이 뭐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게 카카오 그 2020년도에 그 재무 상태표에 있는 요거거든요. 네. 2조 원의 부채 중에서 매입 채무나 기타 채무가 절반입니다. 1조나 됩니다. 그러면 요 매입 채무나 기타 채무의 내용은 뭐냐 보면 여기 거의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줘야 된다. 이 미지급금이라는 게 사실 거의 대부분 그 입점업체들한테 빨리빨리 결제가 나가야 될 겁니다. 계속 물건 팔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가 카카오에 결제해주고 그 돈 들어오고 그 돈 또 빨리 그 입점업체한테 나눠주고 예. 그래서 12월 31일 날 밤 12시 기준으로 딱 잘라서 보니까 요게 1조 원이 있는 건데 네. 어차피 다 결제로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프리캐시 플로우에다가 잉여현금 흐름으로 보기는 그 배당을 위한 잉여현금 흐름 카운트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위메프 같은 회사도 보면 여기 미지급금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부채 3,500억 중에서 3,100억이 미지급금이잖아요. 예. 이걸 프리캐시 플로우에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입점업체들 저기도 줘야 되는 결제한 거 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미지급금의 변동분, 증가분을 프리캐시 플로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작년 대비해서 미지급금이 이만큼 늘어나고 예. 미지급금이 이만큼 늘어나면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또 그만큼 늘어나고 예. 네. 그게 또 프리캐시 플로우를 이만큼 늘리는데 회사에서 그걸 기준으로 배당을 할 수는 그럼. 없으니까 백화점이 네. 상품권 팔아서 번 돈으로 배당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네. 어떤 분도 여쭤보셨던데 네. 원래 배당을 할 때 그 잉여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해요? 그냥 예를 들면 순이익 같은 거는 아니 되게 그렇지는 심플하잖아요. 않습니다. 예. 내가 얼마 그냥 남겼으니까 예. 이것저것 다 떼고 순이익이 얼마. 그냥 어떤 회사는 그냥 내가 우리는 단기 순이익에 20%를 하겠습니다. 30%를 하겠습니다. 네. 또 합니다. 예. 하는데 이제 어떤 회사들은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가 생각했을 때 네. 회사가 선택하기 나름이죠. 어떤 게 조금 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는 네. 뭐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예. 그 현금 흐름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난다. 예, 해마다 보면 뭐 단기 순이익 규모나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우리가 배당은 뭐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회계상의 이익은 많이 났지만 현금 흐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배당을 하겠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이만큼 났지만 실제로 캐시플로우는 이거밖에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예. 이렇게 차이가 큰데 배당을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하게 되면 회사가 빚내서 배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이게 영업의 수익이나 이런 게 막 들어가니까 순이익이. 예. 그러니까 실제로 캐시가 들어오지 않은 그 이익 같은 게 회계적으로 이제 많이 잡힐 잡힐 수 수가 있으니까. 있거든요.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법 이익 같은 거. 네. 지분법 이익은 아무리 많이 그거는 잡히긴 그냥 잡혔는데. 자회사의 그 단기 순이익 중에서 내가 가진 지분만큼 그냥 네. 숫자를 땡겨오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을 땡겨오는 게 아니고 지분법 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우리 회사에 캐시인이 되지는 않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그 측면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카카오 오늘 뭐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 좀 발표하고 해서 제가 예. 종가는 못 봤는데 네. 굉장히 주가는 뭐 4% 이상 그렇게 예. 계속 올라가고 있던데요. 오늘 종가도 뭐 굉장히 예, 되게 좋게 그렇던 걸로 알고 끝났죠. 있습니다. 저도. 예. 네. 뭐 오늘 시장 생각하면 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오늘 다 안 좋았는데.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 카카오 그 계열 내에서 카카오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카카오페이가 그 며칠 전에 실적 그 발표를 하고 IR을 했는데 참 논란의 중심이 예. 카카오페이. 이 카카오페이가 그 실적 발표한 그 IR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화면을 이렇게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요게 이제 요 자료에 보시면 작년 4Q의 영업 비용이 네. 전년 동기 비해서 한 50% 증가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주 원인이 뭐냐면 작년 4Q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보상 비용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4대 보험 같은 추가 부담금이 발생되면서 예. 인건비가 123% 증가했다. 그래서 영업 비용이 이렇게 커지는 바람에 작년 4Q에 288억 원의 그 영업 손실이 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주식 보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발표된 그 이익보다도 조금 더 상황은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하필이면 작년 4Q에 저렇게 영업 손실이 나고 그래서 연간으로도 영업 손실 난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예. 작년 4Q에 그 우리 경영진 8명 아이, 그 스톡옵션 그 행사 때문이다 보니 또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비난의 목소리들이 좀 카카오 이렇게 경영진이요? 카카오페이 경영진. 경영진, 페이 이야기죠, 저건? 지금 예, 페이 예. 이야기입니다. 예. 해서 이제 또 이게 비난에 이제 화살이 쏟아져서 좀 잠잠하다가 또 네. 이렇게 그 분노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아니 스톡옵션 줬는데 왜 이렇게 왜?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냐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그 이 회사가 어떤 그 물건 같은 거 예. 재화를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예. 제가 여기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뭐 바바바박 뜯으면 예. 3%가 저한테 돈을 주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죠 먼저. 예, 먼저 감사를 드리고 감사와 예. 존경을 드리고 돈은 뭐 생기면 그 드리고. 무료도 좀 올려주세요. 하여튼. 네. 근데 이걸 이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매수 선택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현금을 주지 않고 이걸 이제 주식 기준 보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톡 옵션을 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식 기준 보상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스톡 옵션을 주는 식으로 주식 기준 보상을 하면 예. 보상 원가라고 하는 비용이 생깁니다.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그 예. 보상 원가라고 하는 그 비용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행사하는 스톡 옵션을 딱 줘. 예. 예를 들어서 3%에서 예. 안승찬 이진우한테 3년 뒤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 옵션을 주는데 예. 행사 가격이 100원이야. 예. 그러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 3년 뒤에는 이게 300원이 될 수 있고 400원이 될 수 있고 500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스톡 옵션을 받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딱 받아가지고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그 옵션 공정 가격을 구하는 또 그 방식이 있습니다. 예. 내가 지금 행사 가격 100원으로 받았는데 3년 뒤에는 이 주식이 한 300원쯤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결과가 산출됐어요. 예. 그러면 이 스톡옵션의 공정 가격은 한 200원 안팎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100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아. 행사 가격이 100원이고 예. 3년 뒤에 내가 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시점에 가면 내가 받은 이 스톡옵션 주식의 가치가 300원으로 산출됐다 그러면 나는 100원으로 이 주식을 받을 수 있으니 200원 이 스톡옵션의 공정 가치는 뭐 딱 200원은 아니지만 네. 하여튼 200원 안팎이 된다는 거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실을 입는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비싼 주식을 직원한테 싸게 준 거야. 줬으니까. 예. 아. 그러니까 그만큼을 그 비용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을 주게 되면 그 보상 원가라고 하는 비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지만 비용을 가정하고 회계장부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올해 초에 이진우, 안승찬 두 사람한테 네. 앞으로 2년만 더 근무를 하면 앞으로 2년만 더 근무를 해달라는 조건으로 예. 스톡옵션을 각각 100주를 줬어. 예. 네, 100주씩을 줬어. 그런데 두 사람이 받은 각각의 스톡옵션 100주에 예. 공정 가치를 구해봤더니 이게 100만 원이야. 예.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공정 가치 100만 원짜리 스톡옵션을 두 명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이라고 하는 스톡옵션 총 보상 비용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2년 뒤에 행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1년에 쪼개서 100만 원씩 100만 원씩을 스톡옵션 비용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만 원씩을. 예상해서 하는 거군요. 그냥 예상해서 예. 이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회사의 밸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톡옵션의 공정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행사 가격하고 공정 가치의 차액에 준하는 수준의 비용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이 그 행사 가격이 5,000원일 겁니다. 처음에 아하. 스타트업 그 벤처 이런 걸로 출발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IPO 과정에서 이제 회사 밸류에이션 하고 예. 상장되고 나면 주가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주가를 기준으로 앞으로 향후에 이 회사 뭐 주가라든가 이런 거 예.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스톡옵션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 근데 이 스톡옵션은 주가는 굉장히 높아지고 회사의 공정 가치는 올라갔는데 당장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냥 반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군요. 그냥 그러니까. 주가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아하. 공정 가치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예. 회사에는 굉장히 큰 그 보상 원가가 생기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4Q에 실적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8명이 행사했으니 그 사람들이 차익을 많이 봤죠. 예. 그 사람들 소득 올라갔죠. 그러면 그 사람들 소득 올라갔으니까 그 사람들 건강보험료, 사례보험료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사람들은 많이 내면 되는데 회사가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건강보험료 회사가 매칭하고 이렇게 사례보험 매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부담이 또 사례보험료 부담이 또 무지막지하게 또 늘어나는 겁니다. 무지막지하지는 않지만 많이 늘어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4Q에 이렇게 좀 영업 손실이 많이 났고 연간으로도 좀 실적이 안 좋았다. 네. 그러나 이거는 이제 그 일회성이고 그다음에 회사의 펀더멘탈하고는 회사의 영업 펀더멘탈하고 관계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달라고 신원근 대표가 네. IR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카카오페이처럼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회사는 인재를 많이 데리고 와야 되고 네. 그럼 스톡 옵션을 줘야 인재를 되고.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스톡옵션이라면 예. 스톡옵션이 사실상 영업 비용이에요. 그러네요. 인건비네 그냥 인건비. 그럼요. 그러니까 정유회사가 영업 비용은 원유 대금 내는 거나 그거나 그게 그거예요. 예전에 그런 기사 그래서 그게 봤던 것 같아요. 일회성 단순한 비용이냐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의 부분이 있는데 스톡옵션은 재밌는 건 받은 사람도 세금 무지 냅니다. 받은 사람이요? 네.
많이 내요. 많이 진짜 많이 내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종합소득세율로 그 네.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스톡옵션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20억 벌었다. 네, 10억만 내 돈인 거예요, 그 중에서. 네. 근데 이제 뭐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예. 그 스톡 옵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약간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나라 그 스톡 옵션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을 보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재직 중에 있으면 스톡 옵션에 대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데 네. 퇴사를 하면 기타 소득이 되기 때문에 스톡 옵션 세금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그래서 내가 스톡 옵션을 굉장히 비싼 스톡 옵션 그을 받게 되면 예. 차라리 이렇게 퇴직을 하고 그걸 이렇게 실현하는 게 그게 낫다는 식의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네. 그거 틀린 기사입니다. 아까 이진우 프로가 말한 대로 퇴사를 해도 예. 바로 그 종소세 그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직했을 때보다도 퇴사하고 나면 여러 가지로 더 불리하게 그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기사가 이제 계속 나와가지고 스톡옵션을 한 300만 원어치 행사했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어차피 그래서 종합소득세율로 조금이면 그 세제 혜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율로 하는 거라서 아, 그것도 마찬가지라서 네. 그게 누가 입증해서 보면 로또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로또는 세금 얼마 떼는지 아세요? 로또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되지 아닙니다. 않나요? 로또는 33%, 30% 때문에 30%.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떼요. 네. 왜 스톡 옵션 더 떼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론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물리자는 컨셉은 맞죠. 예. 그러니까 스톡옵션은 불로소득이냐 하면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나 뭐 근로소득보다는 좀 거저 먹은 거 아니냐라는 컨셉이라면 더 떼는 게 맞는데 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이나 뭐 스톡옵션이나 무슨 종합소득세율이 로또세율보다 높아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로또도 그렇다고 하면 로또를 세금을 막 60%씩 떼면 그게 무슨 로또냐 그런 반론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낮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 임원진 5명이 그 스톡옵션 행사로 매각했던 그 주식을 예. 다시 사겠다고 예. 재매입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잖아요. 요 그 가격에 5명 매입 그 가격에 매입해야지. 그냥 지금도 진짜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뭐 노력을 보인 것 같긴 하나. 아, 작년 12월에 이 5명이 매도한 게 한 10만 주 그 200억 정도 되는데 이 이제 총 8명이었죠. 네. 근데 이제 류영준 대표하고 이제 뭐 장기주 CFO나 그 이진 그 CBO 그 사업 총괄 부사장 이 세 분은 사퇴를 하셨어요. 예. 예, 이분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뭐 이분들한테 뭐 재매입을 하라고는 요구를 할 수 없고 지금 그때 이제 신원근 부사장이었죠. 이 부사장이 새로 대표가 대표가 됐죠. 이제 예.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 대표가 된 그 신 대표 포함해서 5명은 이거를 재매입을 하는데 그 이번 IR 때 뭐 신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사태 이후에 카카오하고 카카오 공동체 그 임원들은 새로 만들어진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 신규 상장 회사는 상장 후에 1년 동안 임원들은 그 주식을 매도를 못하고 예. 대표이사급은 2년 동안 그 매도를 못하는 걸로 내부 규정이 만들어졌다.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우리 카카오페이에 지금 살아남은 5명은 어떻게 하든지 그 뭐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주식 재매입을 결정했고 그다음에 신 대표 본인은 그 대표 임기 동안은 보유 주식을 단 한 주도 네. 어떻게 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중앙일보를 보니까 예. 그 서울대 그 신재용 교수인가요? 예. 그 제가 자료를 한번 좀 볼게요. 서울대 경영대 그 신재용 교수가 이 엄청나게 칼럼을 쓰셨습니까?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그 스톡옵션 주식 매각을
이 일론 머스크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더 최악이더라 하는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아우 이게 교수님들이 저렇게 강한 표현으로 기고를 잘 안 하는데 어마무시하게 강한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도 어마어마한 스톡 옵션이 있지만 예. 예컨대 어떤 그 단계별 시가총액 목표나 또 매출에 또 이제 그 어드저스티드 에비타 그러니까 조정 이제 현금 흐름 이런 목표치를 달성해야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연동형 옵션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그 특히 카카오페이 이런 스톡 옵션은 그냥 시간만 이렇게 보내고 잘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그리고 IPO 이후에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카카오페이 주가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류영준 대표나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한 게 있다고 그냥 시장에서 주가가 높게 형성된 거를 갖다가 그냥 그 줍줍하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스톡옵션 행사해가지고 그 동학 개미들의 그 가슴을 찢어놓는 맴짓 행위 그런 것은 정말 그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예.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신원근 부사장을 대표로 임명하는 게 맞냐는 그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와 이거 그것도 세다. 제도적으로는 말이 되네.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줄 때 네. 행사할 무렵의 주가, 어. 그다음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의 뭐 스톡옵션 행사 가격, 네. 주가 오르는 것만으로 먹지 말고 그렇다고 주가가 안 오르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못 먹는 거니까 그건 당연하지만 주가 이외에 뭐 매출이 몇 배 이상 늘었다든가 네. 이익이 몇 배 이상 늘었다든가 혹은 뭐 가입자나 의지는 뭐 MAU가 얼마 이상 늘었다든가 목표치를 제시해서 그 목표치도 같이 제시해서 이것도 이루고 주가도 올랐을 때 내지는 하여튼 이걸 이루었어야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면 그게 더 공정한.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사실 그 주가-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사실 주가는 미국 연준이 올려주는 거죠. 그걸 회사가 올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도 미국 연준이 협조하지 않으면 주가는 안 오르는 거고 맞는 말이네. 열심히 안 했어도 미국 연준이 협조하든가 네. 운이 좋으면 그 주가는 많이 오르는 건데. 그런 스톡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결제형 스톡 옵션하고 네. 또 현금 차액 결제형, 이제 현금 차액으로 주는 그 스톡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과 연동형 스톡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부 회사에서는 성과 연동형으로 주는데 성과 연동형 중에서도 또 주가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게 예.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경영 목표치, 시장성이다, 비시장성이다. 그래서 경영 목표치하고 연계시키느냐 아니면 주가하고 연계시키느냐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스톡 옵션을 그렇게 잘 하지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않죠. 그 스톡 옵션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건데 네. 또 저도 좀 전에 말씀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서 스톡 옵션 행사하는 기준을 자꾸 엄격하게 만들면 예. 대기업만 좋아져요.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인재를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스톡 옵션인데 스톡 옵션 행사를 뭐 어렵게 만들면 그냥 인재들은 대기업이나 가세요 하는 얘기가 뭐가 다르며 그럴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에 좋겠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톡 옵션으로 누가 큰 게 돈 벌었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실은 뭐 기분 좋을 리야 없으나 또 저렇게 또 좀 얄밉기도 하고 배는 아프지만 저런 사람이 생겨야 또 다른 사람도 저 욕심 부려서 창업도 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저렇게 욕심 부리면서 퇴사하고 나가서 창업도 하고 해야 창업하는 자리에서도 일자리가 생기고 이분 퇴사한 자리도 또 일자리가 생기지. 네. 그럼 뭐 아무런 그런 가능성이 없거나 그러면 뭐 매우 평등한 뭐 그런 아무것도 안 생기는 북한 같은 배 세상 되는 아프긴 배 거죠. 아파. 배는 아파. 저도 아파요, 사실은. 아니, 배 아프고 아까 채팅창에서도 그거 웃겼어요. 그 다시 산다고 하잖아요. 욕 사실 많이 먹어서 네. 다시 산다고 하니까 무슨 재테크냐? 떨어뜨린 다음에 밑에서 사고 다시 올. 네. 참. 그 이번에 뭐 카카오 이제 그 주가도 떨어지고 뭐 카카오페이 주가도 떨어지면서 우리 예. 이제 카카오 공동체 쪽에 일하는 뭐 직원들이 이제 스톡 옵션 자체가 예. 지금 그 이 저 행사 가격보다도 이제 그 저 주가가 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저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네. 그 네이버는 스톡
그랜트라고 하는 걸 좀 섞어서 줬나 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냥 바로 주식으로 주식으로 성과 주는 거죠. 보상을 주식으로 네. 하는 거죠. 옵션이 아니고 그냥 네, 바로 그냥 주식으로. 회사에 이제 네이버 주식으로 주니까 네. 차라리 네이버처럼 우리도 스톡 그랜트 형식으로 성과 보상을 회사에 이제 자사주로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들이 그 자사주를 취득하는 목적 중에는 네. 그 성과 지급용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있다가 그것을 또 성과 그 보상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그 일반적으로 스톡 그랜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스톡 그랜트도 있지만 그 일정한 근무 기간 조건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가 앞으로 3년 동안 해야지. 있어야지 너한테 100주를 줄 텐데 1년 지나면 너한테 20주 주고 2년 지나면 30주 주고 3년 네. 채우면 50주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3년을 만땅으로 채워야지 100주를 다 주겠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스톡 그랜트라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조건을 아. 달아서 주는 경우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카카오가 제가 오늘 채팅창을 보니까 카카오가 많이 잘못했네. 많이 잘못했네요. 많이 속상하신 분들이 많고 신뢰를 너무 많이 잃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보면 드네요. 안승찬 기자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네. 여론을 보고 파악하시잖아. 근데 이 프로처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여론에 휘둘린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1%는 채팅창에 뭐든 간에 그냥 혼자 생각했다가 항상 욕 먹는데 안승찬 기자는 오늘 채팅창을 보니 카카오가 많이 잘못했네. 근데 이렇게 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당연히 많은 이게- 사람들이 하는 뭐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네. 카카오에 대해서 주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메시지가 느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응이 있고 뭐 이렇게 했고 아니 뭐 그러면 우리가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뭐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대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신중해서 뭘 발표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네. 그냥 뭐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묵묵부답이어서? 묵묵부답이어서 저는 그게 제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슈가 있으면 회사가 빨리빨리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 무시하는 거야 뭐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주가가 내릴 때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근데 정말 상장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회사에서 경영진이 그 수백억 그 스톡옵션 주식을 쏟아내는 거는 예. 정말 좀 진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저렇게 정무적 그 판단을 못 하나. 그것도 8명이잖아요. 그것도 최고위 경영진들이잖아요. 네. 맨 위에서 하니까 그냥 같이 따라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다만 안타까운 그게 이제 문제라면 법을 정해야죠. 스톡 옵션은 상장 이후에 몇 년 후에 행사할 수 있다고 법을 정해야지. 그 나쁜 거라면 법을 정해야지. 법은 이렇게 정해놓고 법대로 하면 나쁘다고 할 거면 법을 우리 기준에 맞춰야죠. 아니면 비난하지 말거나. 물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서 꼭 합법이라고 해서 비도덕적이지 않은 건 아니나 네. 스톡 옵션이 이렇게 욕할 거면 법을 바꿔야지. 뭐 그런 거죠. 그거 봐, 이 얘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 또 2%는 욕 먹고. 스톡 옵션 자체가 뭐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근데 3프로 TV 그렇긴 스톡옵션 줬어요? 없어요. 없어요? 3%? 스톡 옵션. 3%가 이 컴퍼니티브 왜 백브리핑 이 주식회사 언더스탠딩은 3프로 TV와 법인도 다릅니다. 심지어. 뭐 흑자가 나야. 그래서 오늘도 네. 예쁜 후드티 예. 입고 왔습니다. 그냥 입고 왔다고요. 뭐 예. 지금 후드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럼 오늘 후드티 팔 상황이 아니야.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은 자칫하면 이게 다 저 때문인 걸로. 매번 핫한 이슈를 네. 가지고 오셔서 네. 그거 듣다 보면 새롭게 배우는 게 있어요. 네. 오늘도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것도 배웠죠. 그러니까요. 스톡 옵션 종류도 배웠죠. 네. 세금도 배웠죠.
누가 잘못했는지만 아직 몰라. 근데 순이익으로 안 하고 영업현금으로 네. 한 거는 배당을 좀 줄이기 위한 공식이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은 그렇죠. 드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작아진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뭐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글로벌 모니터 김성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Yeah!